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같이 공부했던 경우의 수, 그것과 조금 비슷한 개념인데요. 경우의 수와 관련된 것이 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확률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 표는 뭐냐면 한 개의 동전을 여러 번 던졌을 때 이제 던진 횟수입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 그리고 이 상대 도수는 던진 횟수분의 앞면이 나온 횟수를 비율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0.54는 100분의 54, 여기 0.535는 200분의 107, 즉 던진 횟수분의 앞면이 나온 횟수를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이 상대 도수인데요. 지금 이 표를 보면 동전을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앞면이 나온 횟수는 던진 횟수의 거의 절반에 가까워져 갑니다. 예를 들어 뭐 10번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는 뭐 0번일 수도 있고요. 10번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이 동전을 던진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1000번이 아니라 뭐 10,000번, 뭐 10만 번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앞면이 나온 횟수가 그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해지겠죠. 그러면 이 상대 도수는 일정한 값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렴한다는 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게 되어 있는데요. 뭐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 그것의 상대 도수는 0.5 혹은 2분의 1에 가까워져 갈 거예요. 지금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뭐 실험, 즉 관찰을 해본다면 동전을 가지고 10번, 20번, 30번 정도까지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 각각 기록하시고 상대 도수를 기록을 해보세요. 뭐 실험이 잘 나온다면 상대 도수가 거의 대략 0.5에 점점 더 가까워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것과 확률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 표를 보면 이제 동전을 던진 횟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앞면이 나오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상대 도수는 0.5에 가까워진다는 것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대 도수가 가까워져 가는 0.5가 나타내는 것이 사실 확률입니다. 결론을 말하면요. 그런데 이 상대 도수는 사실 무엇이냐면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분의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무엇이 있죠? 앞면이 나오든지 뒷면이 나오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뭐 앞면이니까 한 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고요. 즉 0.5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왔냐면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 앞면과 뒷면 두 가지,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한 가지 해서 2분의 1의 값에 수렴하는 겁니다. 동전을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앞면이 나온 횟수의 상대 도수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좀 정의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이제 어떤 사건, 일단 전제는 무엇이냐면 물론 이제 확률과 관련된 문제가 제시될 때는 대부분 그런 전제는 깔려 있습니다만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할 때 예를 들어 동전을 던졌을 때 일반적인 동전입니다. 일반적인 동전을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죠. 50대 50입니다. 뭐 동전이 선다 이런 거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는 정육면체인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정육면체인 주사위 즉 1부터 6까지 뭐 나올 확률이 같은 예를 들어 주사위가 뭐 이런 게 직육면체처럼 생겨서 뭐 이쪽이 넓은 쪽이 1, 좁은 쪽이 2 이런 경우가 아니라 정육면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1부터 6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같습니다. 동일하게.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숫자 카드
뭐 1부터 3까지 있는데 하나를 뽑을 때 숫자 카드의 크기가 똑같은 겁니다. 사이즈가. 예를 들어 1이 더 커서 1을 뽑을 확률이 더 높고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한 숫자 카드. 그런 것은 문제에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많이 반복할 때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 도수가 어떤 일정한 값, 뭐 알파라고 해도 되고 여기선 P라고 할게요. 어떤 일정한 값 P에 계속 가까워지면 이것은 설명한 것처럼 모든 경우의 수, 그 실험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같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보면 예를 들어 주사위 하나를 던졌습니다.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모두 같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부터 6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고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이 나온다는 사건, 그것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1이 나오는 거 한 가지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이 나오는 확률,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 6분의 1이 나올 경우의 수는 1이 나오는 것 하나 뿐이니까 6분의 1입니다. 즉 이것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서 이제 이 P라고 하는 값, 이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비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로 정의합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로서 정의를 하고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여기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일반적인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단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6이 되고요. 사건 A가 이것입니다.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3이 나오든지 6이 나오든지 두 가지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경우의 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시면 전체 경우의 수를 찾아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만 찾으면 그 두 가지의 비율을 찾아주면 그것이 확률이 됩니다. 이제 보통 공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상자에 예를 들어 빨간색 공 4개가 있고 파란색 공 3개가 있고 노란색 공 2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따로 말하지 않아도 공의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즉 어떤 공을 뽑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지 않고요. 공을 하나 뽑는데 공의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뭐 모양도 똑같고 질감도 똑같고 이때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예를 들어 파란색 공이 나올 확률 혹은 공을 하나 뽑았는데 그 공이 파란색일 확률 그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공을 하나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빨간색 공이 물론 같은 공이지만 4개 있기 때문에 빨간색 공이 나오거나 파란색 공이 나오거나 노란색 공이 나오거나 즉 전체 경우의 수는 9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파란색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파란색 공이 3개뿐이니까요. 물론 같은 공이지만 따라서 파란색 공이 나올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9가지 분의 파란색 공이 나올 확률 3가지 해서
파란색 공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찾아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합시다. 주사위. 아까 얘기했던 주사위인데요.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개를 던질 겁니다.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9가 될 확률. 이제 뭐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해봅시다. 사실 경우의 수에서는 서로 다른 주사위인지 서로 같은 주사위인지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확률에서는 사실 서로 다른 주사위든 서로 같은 주사위든 확률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같은 주사위든 다른 주사위든 어떤 수가 나올 확률, 예를 들어 뭐 1,1 하나의 주사위에서 1이 나오고 또 다른 주사위에서 1이 나오고 두 개가 서로 빨간색 주사위, 파란색 주사위든 혹은 둘 다 빨간색 주사위든 둘 다 1이 나올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빨간색 주사위에서 1이 나오고 파란색 주사위에서 1이 나오는 확률과 두 개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졌을 때 혹은 같은 파란색 주사위를 가지고 던졌을 때 두 주사위에서 다 1이 나올 확률, 이 두 가지 확률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전체 경우의 수는 똑같고 그 다음에 1, 1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주사위가 같은 모양이든지 다른 모양이든지 상관없이 1, 1이 나올 확률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사위가 바뀌었다고 확률이 달라지진 않겠죠.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주사위에서 두 눈의 수의 합이 9가 될 확률. 여기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입니다. 우리 경우의 수에서 생각을 했었죠. 1,1, 2,2, 1,3, 1,4, 2,1, 2, 3, 4, 5, 6, 3,1, 2, 3, 4, 5, 6 그래서 총 36가지가 나오고요. 두 눈의 수의 합이 9가 되는 경우는 3,6 있습니다. 4,5가 있습니다. 그리고 5,4가 있고요. 그리고 6,3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눈의 수의 합이 9가 되는 경우의 수는 4가지입니다. 따라서 눈의 수의 합이 9가 될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9가 되는 두 눈의 수의 합이 9가 되는 경우의 수 4 계산해주면 4로 나눠서 9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9가 될 확률은 9분의 1이라고 우리가 정답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찾아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예시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카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1에서 5까지 적혀있는 카드 5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2장을 뽑을 거예요. 2장을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자연수가 홀수일 확률 지난번에 경우의 수 설명할 때 비슷한 문제 풀어봤었죠. 자, 1에서 5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전체 경우의 수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중에 한 장이 10의 자리에 들어가면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는 4장 뿐입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20가지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요. 그리고 이번에는 짝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한 장을 뽑았는데 이것이 짝수가 될 확률, 10의 자리가 짝수가 될 확률, 확률보다 지금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주어야죠. 짝수를 뽑을 경우의 수는 2, 4 두 가지 뿐입니다. 그렇죠? 지금 문제에서 홀수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홀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하나를 뽑았는데 2장을 뽑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2장을 뽑는다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 장씩 차례대로 뽑는다. 지금
문제를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쓰지 못했는데 한 장씩 차례대로 뽑는 경우. 왜냐면 지금 이런 말이 없으면 두 장을 뽑았는데 뭐 2랑 1이 뽑으면 2랑 1을 뽑았다면 그게 12가 되는지 21이 되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차례대로 뽑은 경우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짝수를 뽑았다. 그러면 2, 4 두 가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홀수를 뽑아야 합니다. 1, 3, 5. 왜냐면 홀수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근데 홀수가 3장이 남아있어요. 따라서 홀수가 뽑힐 경우의 수는 1, 3, 5,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가지예요. 여기 6가지는 뭐냐면 10의 자리가 짝수이지만 아무튼 이 자연수가 홀수인 경우 6가지고요. 이제 이번에는 하나를 먼저 뽑았어요. 그랬는데 10의 자리도 일단 홀수입니다. 10의 자리가 홀수일 경우의 수는 1, 3, 5 3가지죠. 그리고 1의 자리도 당연히 홀수여야 됩니다. 이 자연수가 홀수가 돼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미 홀수가 1, 3, 5 중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가 뽑혔어요. 10의 자리에. 그리고 두 번째 1의 자리도 홀수가 될 경우의 수는 뭐 처음에 1이 뽑혔으면 두 번째는 3, 5가 되고요. 첫 번째 3이 뽑혔으면 남은 1, 5가 되든지 혹은 첫 번째 5가 뽑혔으면 1, 3이 되든지 아무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홀수가 3개 중에 하나는 이미 뽑혔기 때문에요. 따라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6가지입니다. 그렇죠? 두 자연수 모두 홀수인데 이것은 10의 자리가 짝수인 홀수이고요. 이건 10의 자리가 홀수인 홀수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더해 주어서 12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즉 이것을 정리를 하면 1에서 5까지에 적힌 카드 중에 2장을 뽑아서 즉 한 장씩 차례대로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20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자연수가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12가지입니다. 그래서 20분의 12로 쓸 수 있고요. 4로 약분하면 5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수가 홀수일 확률은 5분의 3이다 라고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의 수를 조금 더 확장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경우의 수를 잘 이해하시면 오늘 배운 확률도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시고 풀어보셔야 확률 그리고 경우의 수를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